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강 의문의 변동을 합니다. 말 그대로 의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소리값의 최소도 아니고 변동이라는 것은 바뀐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써놓고 다른 걸로 읽는다는 거야. 이렇게 종로라고 쓰면 지읒, 오, 이응, 리을, 오 나눌 수 있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 그랬어? 분절시킨다 그랬어. 그런데 의문은 사실 소리값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소리값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되죠. 다시 말하면 지읒, 오, 이응, 리은, 오. 그래서 쓸 때는 리을이라고 썼다가 그 소리값을 낼 때는 니은으로 바꾸어서 나죠. 운, 소리값의 변동, 음운의 변동.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참고로 이거 같은 경우는 바꾼 거잖아. 바꾼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교체라고 하죠. 합치면 축약, 빼면 탈락, 집어넣으면 첨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설명하기 전에 음운 변동의 큰 틀을 좀 먼저 아셔야 돼. 자, 음운 변동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 이 프린트의 끝소리 규칙 밑에다 필기하면 안 되죠. 다른 쪽 여백에다 필기하셔야 돼요. 음운 변동의 큰 틀을 먼저 잡고 우리가 하나씩 이제 따져보겠다는 거야. 방금 살짝 이야기했듯이 음운 변동에는 일단 다른 걸로 바꾸는 교체가 있죠. 그 다음에 두 개를 합치는 축약, 하나를 빼버리는 탈락, 반대로 새롭게 집어넣는 첨가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 교체의 이제 하위 범주로 5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이제 조금 있다가 오늘 강의를 시작할 음절의 끝소리 규칙. 보통 이제 음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음화. 좀 많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비음화가 거의 이렇게 건드려지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비음화 정도는 잘 알 겁니다. 세 번째 유음화. 참고로 유음화 같은 경우는 예외성 단어가 좀 있어서 시험 문제 출제를 하실 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부계음화. 개인적으로는 올해 수능에서 이 구개음화 파트를 좀 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된소리 대기. 이 된소리 대기 강의할 때 화면에 뭐가 뜨긴 할 텐데 된소리 대기는 개인적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첨가 쪽에서 배우는 게 사이소리 현상을 좀 배우거든요. 그때 그 사이소리 현상이랑 된소리 대기랑을 좀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좀 생각보다 수월하게 학습 내용을 처리할 수가 있어. 뭐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그때 이제 용어 정리를 조금만 더 하면은요. 얘네 세 개들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를 뭐 좋은 위치나 좋은 방법이 좀 비슷해진다 그래가지고 비슷해진다 동화 현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비음화와 유음화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자음이 비슷해진다 그래가지고 얘네 두 개를 자음동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개음화 같은 경우는 이 모음에 의한 다 좀 이따 설명할 거야. 왼쪽이 바뀌는 왼쪽이 바뀐다 오른쪽이 바뀐다 다 설명합니다. 역행동화라 그래.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과정을 보면 그 사용되는 용어가 비음화라는 말 대신에 자음동화라는 말 또는 동화라는 말 또는 교체라는 말을 좀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 그래서 기본적인 틀을 잘 기억을 하고 우리가 실수 없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축약이랑 탈락은 간단합니다. 뭐 자음 없어지면 자음 축약, 모음은 또 모음 축약, 탈락도 마찬가지로 자음 탈락, 모음 탈락. 근데 이제 탈락에서는 그 뭐 자음군 단순화에서 겹받침 발음의 원리 이런 거를 조금 더 배웁니다. 그때 얘네 두 개 같은 경우는
합쳐지건 떨어지건 어찌됐든 간에 음운 개수가 줄어들겠죠. 두 개였다가 합쳐서 하나로 줄어들든가, 두 개였는데 하나를 탈락시켜서 하나로 줄어들든가, 음운 개수가 줄어들겠죠. 첨가는 말 그대로 집어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음운 개수가 어떻게 돼? 늘어날 거야. 물론 어떤 단어가 축약이나 탈락이 일어난 상태에서 첨가까지 동시에 일어나면 그때 뭐 음운 개수가 변동이 없겠죠. 하나 줄어들었다가 하나 늘어나면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강의를 할 건데, 지금은 간단하게 말로만, 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른 음운의 변동은 앞자음과 뒷자음 또는 뭐 자음과 모음, 앞과 뒤의 음운이 서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뭐가 변동이 일어나는 거야. 상호작용에 의해서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음절의 끝소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음절의 끝에서 자기 혼자 변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같은 경우는, 또 미리 하나 적을까? 1. 인접한 앞뒤로 붙어 있는 음운의 영향과는 상관없이 그냥 말 그대로 음절에서, 음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음절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한 글자 한 글자를 음절이라 그래요. 운, 이 음절이 되는 거고, 국의 음화, 사음절이 되는 거야. 그때 음절의 끝소리, 다시 말하면은 받침이죠, 받침, 종성. 그죠? 그 종성에서 어떤 규칙을 보여준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그러다 보니까 앞뒤에 인접한 음운의 영향은 받지 않는다. 이 말이고요. 뭐 설명을 장황하게 해서 그렇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 같은 경우는 다 알죠, 사실. 우리나라 자음이 총 19개입니다. 가나, 다라, 마바사, 아자, 차, 가, 다, 파, 하, 끄, 뜨, 뿌, 스, 쯔 해가지고 총 19개. 뭐 참고로 밑에 거를 된소리, 중앙에 거를 거센소리, 뭐 이런 건 알죠? 위에는 이제 예사소리나 물림소리, 뭐 이런 건 우리가 1강 할 때 다 했었죠. 그때 음절의 끝에서는, 야, 이거를 이해를 하면 돼. 세종대왕이 자음을 만들 때 초성 표기를 위해서 만든 거야. 예를 들어서 치읓을 보면 이 소리야. 마이크 대고 할까? 이 소리야. 그래서 차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얘를 음절의 끝 받침으로 보내면은요, 꽃 이렇게 안 나와. 꽃 하고 끝나죠. 디귿으로 끝나는 겁니다. 꽃. 쌍기역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까. 그런데 쌍기역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따끄 이렇게 안 그런단 말이야. 이런 글자는 없지 근데 참고로. 아무튼 그래서 이 자음은 초성을 위한 표기고, 받침에서는 그 소리가 좀 나오기가 어려운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종성에서 나오기 어려운 그 자음을 다른 걸로 좀 바꿔서 내자. 그래가지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바꿔서 내자. 교체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때 그럼 몇 개로 바꾸느냐? 7개로 바꾸는 거죠. 가느다란 물방울, 얘네들로만 바꾸자는 거야. 뭐 이렇게 바꾸든가, 아니면 뭐 외우는 방법이 그녀 다리만 보여 이렇게 외우든가. 효원고에 한월이라는 학생이 외우는 방법은 가느다란 뭐였더라? 맞나? 가느다란 명박이 뭐 이러고 외우든가. 뭐 금방 외워지죠 이거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으로 체크하지 않은 자음은 끝에선 소리가 날 수 없다는 거야. 어디가 찐따 소리 되죠 이렇게 읽으면. 그럼 얘네들은 뭘로 소리 날까? 기억으로 나죠. 기억으로 나죠. 얘들은 다 기억으로 나는 거.
지네 친구들 따라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들, 친구들 없는 애들, 얘들은 다 뭘로 날까? 다 디귿으로 납니다. 그래서 올 수 없는 자음은 지금 보라색이나 빨강색 같은 경우는 올 수 없는 자음들인 거죠. 이 올 수 없는 자음은 기역이나 디귿이나 비읍으로 와버리는 거야. 나머지 뭐 니은이나 리을, 미음, 이응, 울림소리네. 울림소리는 그냥 자기 소리를 낼 수 있다고 보는 거야. 됐죠?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걸 그럼 칠판에다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필기할 필요는 없는데 울림소리, 이렇게까지 필요 없죠 사실은. 울림소리는 그냥 내고 올 수 없는 자음들을 이제 바꾼다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맙시다. 더 헷갈립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대표음 가느다 다란 물방울 요걸로 소리 내라는 말이야. 그리고 소리값이 불가능한 거는 그드브로 교체하라는 말이죠. 참고로 여기서 그드브는 무슨 의미지? 우리 1강 할 때 썼죠? 파열음이 되죠. 간단한 겁니다. 사실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좀 마인드를 정확하게 유지해 주셔야 되는 게 이 의문의 변동 같은 경우는 항상 기본적으로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종성 정리 후 이렇게 이제 초성, 중성, 종성 인접한 자음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앞 글자의 종성과 뒷 글자의 초성을 연결하는 이 법칙성을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이 강의할 때 종성 정리 후 S라인이다 이 말을 이제 앞으로 할 거야. 그때 이 종성 정리를 한다는 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야. 첫 번째가 지금 설명드린 음끝을 고려하라든가 아니면 두 번째가 겹받침 발음 다 설명하겠죠. 조금 있다가 겹받침을 정리하라든가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음운변동 문제를 푸실 때 항상 제일 먼저의 우선순위로 좀 염두를 하고 음운변동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점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간단한 거라서 뭐 그냥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요것만 좀 한 번 더 설명하면 되겠죠. 연음의 원리. 참고로 연음의 원리는 변동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쪽에 있던 게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소리값이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위치 이동인 거지 변동, 바꾸는 게 아니야. 그래도 이제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이 연음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좀 한번 배워는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해서 연음의 원리라고 적고 필기를 좀 해보면 여러분들 그 프린트에 다 이렇게 공간이 있을 거야. 필기할 만한 공간이. 자, 어떤 글자가 있고요. 초성, 중성, 종성이겠죠? 자, 종성에 발음이 있는 거야. 받침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뒤따라 나오는 글자가 이게 모음 시작인 거죠. 그때 자, 수업의 편의상 요걸 A라고 하면 요 A를 뒤에 이어지는 모음이라는 것은 이라고 쓰면은 얘는 자음 이응이 아니죠. 그냥 표기상 이응을 했을 뿐이지 이 소리값이 없습니다. 이응은 강, 앙, 앙, 앙 이 소리야. 강, 강, 강. 이거 읽을 때 앙, 앙 이 소리 안 내. 앙이, 앙이.
뭐하는지 엉이 안 그러잖아. 이응 소리는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빈자리야. 근데 이렇게만 하면 이게 숫자 1인지 그 모음 2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빈자리야. 이 빈자리로 얘가 이어지면서 넘어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것을 연음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 모음으로 시작하는 글자가 형식, 형태소냐 아니면 실질 형태소냐에 따라서 넘어가는 과정이 좀 다릅니다. 자, 형식 형태소, 아이고 어깨야. 형식 형태소 같은 경우는요, 그냥 연음을 시키고요. 실질 형태소 같은 경우는요, 음끝 후 연음을 시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할 거면 요 형식 형태소가 뭔지를 좀 먼저 알아야죠.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서 강의를 딱 끊어버리고 잠깐만 형태소 먼저 공부하자 이러면 그게 좀 더 수업이 지저분해지니까 음원 파트 끝나면 다 형태소 뭐 단어 파트인데 강의가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급한 대로 형식 형태소에는 조사, 어미, 접사 3개가 들어간다는 것만 일단 알아는 둡시다. 그래서 문법 공부는 개념을 한 번 공부하시면 안 돼요. 한 번 공부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쭉 좀 정리를 다시 해주셔야 돼. 1강 때도 이야기했지만 개념은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까? 많이 할수록 좋아요. 완전히 비효율적으로 뭐 죽자 살자 1년 내내 뭐 맨날 문법만 강의하고 문법만 공부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사실. 강사 입장에서는 문법 강의하는 게 편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수업 준비를 뭐 안 하죠. 솔직히 어느 정도 좀 됐다 싶으면 그냥 조금 까다로운 문제 몇 문제만 풀어보고 수업 준비 이런 개념 강의 같은 경우는 사실 수업 준비 안 하죠. 선생님도 뭐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헬스 운동 갔다가 그냥 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바로 강의하는 거니까 수업 준비를 안 합니다. 강사 입장에서는 문법 개념 강의가 좀 편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야. 이러면 안 되죠. 사람이 좀 겸손하고 더 개념도 공부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 맞지만 그냥 기본적으로는 좀 수업 준비를 덜 해도 되는 좀 쉬운 파트일 거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개념은 이제 문제풀이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강사 입장에서 뭐 1년 내내 문법만 강의해라 그럼 땡큐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날로 돈 버는 거죠. 그 주구장창 문법 개념만 공부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려고 좀 다른 이야기도 하긴 했는데 반대로 말하면 주구장창 문법 강의만 들으셔도 그 개념 강의만 들으셔도 안 되고요. 어느 정도 개념은 한 번 듣고 자기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뭐 맨날 똑같은 걸 왜 듣고 있어?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다음에 문제풀이 양을 좀 늘리시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까먹었다 싶으면 한 번 더 훑어보시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하시되 소홀히 여기지는 말라는 말입니다. 어느 만큼의 양이 효율적이냐는 사실 몰라요. 그건 사람들마다 학생들마다 다르니까. 중요한 거는 한 번 강의 들은 다음엔 자기 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문법의 개념 강의라는 점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 자, 아무튼 빨리 합시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죠? 자, 이제 예시어를 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선생님이 옷 플러스 을을 적을 거고 옷 플러스 안을 적을 거야. 자, 이런 건 우리가 뭐 아직 품사를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알죠. 조사죠. 얘 같은 경우는 명사. 품사할 때 하겠지만 뭐 이제 아니 사실 이건 뭐 품사 공부 안 해도 이 정도는 알지. 그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된다는 말이냐? 얘는 모음 시작에 조사
형식 형태수가 온 거니까 이 시옷을 그냥 잡아 넘기라는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읽어버리는 거야? 옷을 이렇게 읽어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명사니까 시옷을 바로 잡아 넘길 수 없고 음끝을 잡아야 돼. 그럼 시옷을 음끝 잡으면 뭐가 돼? 옷, 디귿이 되겠죠. 그럼 얘가 옷, 안, 이 상태에서 이제 넘기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 단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 이제 변형 문제 풀다 보면 많이 나오던 단어가 요 단어가 좀 많이 나왔어. 보통 이제 편하게 선생님도 이거 편하게 읽으면 부엌에서 얘야 가서 저 부엌에 가서 부엌에 가서가 아니라 부엌에서 뭐 숟가락 좀 가져와라. 부엌에서 보통 이렇게 부엌에서 이렇게 합니다. 잘못된 거죠 사실은. 얘가 조사잖아. 그러니까 키읔이 그냥 넘어가서 어떻게 줘야 돼? 부엌에서 이렇게 돼야죠. 요 단어도 좀 많이 나왔어요. 꽃밭에 물 좀 줘라. 꽃밭에. 이제 과도한 구개음어라고 하는데 꽃밭에, 채. 티읕이 치읓으로 바뀌어서 채가 아니라 조사잖아. 티읕이 그냥 넘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 꽃, 밭에. 뭐 이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 대기 이건 좀 이따 배울 거고요. 꽃밭에, 태 이렇게 넘어와야죠. 많이 나왔던 단어들이 저런 단어들이었습니다. 쉽죠?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인접한 음운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대표음 그녀다리만 보여 가느다란 물방울 가느다란 명박이로 바꾸는 거고 소리값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듭으로 바꾸는 것. 그듭으로 바꾼다. 다시 말하면 파열음으로 바꾼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통 우리가 같이 배우는 게 연음의 원리다. 모음 시작의 형식과 실질 형태수가 어떻게 연음이 적용되는지를 좀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되게 쉬운 파트입니다. 사실 이 정도는 그냥 요 강의 한번 딱 듣고 끝내는 걸로 마무리를 짓는 게 좋겠죠? 자, 강의를 쭉 이어서 1시간, 2시간짜리 강의를 음운의 변동을 한꺼번에 몰아서 찍을까 하다가 우리 집사람이 길면은 긴 대로 학생들 안 듣는다 그래서 한번 짤막짤막하게 끊어서 찍어볼 겁니다. 그래서 요번 강의는 여기까지 교체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까지 간단하게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자, 이어지는 강의에서 이제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순서대로 강의가 찍힐 겁니다. 자, 끝.